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조선왕이 오랑캐 앞에서 목숨과 나라를 구걸했습니다. 대청 황제 폐하, 이제부터 조선은 청의 신하로서 명을 따르고 다시는 거역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옵니다. 눈앞에서 무너진 한 왕의 자존심, 그 뒤에 숨겨진 비극.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삼전도의 그날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라져가고 있는 역사를 불러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 왕이 오랑캐 앞에 무릎을 꿇은 그날로부터 10년 전인 16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조선은 이미 한 번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후금, 즉 청나라의 전신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고 결국 조선은 후금과 굴욕적인 형제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조선과 후금이 형제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후금은 오랑캐일 뿐이었고 진짜 주인은 명나라였습니다. 정묘호란 이후 10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명나라는 농민 반란과 내전으로 날로 쇠약해졌고 후금은 만주를 넘어 중원까지 위협하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636년 4월 후금의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형제에서 군신으로 관계를 바꾸라고 말입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 김유를 비롯한 대신들은 명나라를 떠받들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예조판서 김상헌은 조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랑캐는 나라가 아니옵니다. 우리가 칼을 들면 반드시 물러갈 것이옵니다. 하지만 좌의정 최명길은 달랐습니다. 전하, 명나라는 이미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현실을 봐야 하옵니다. 인조는 두 신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탓에 정통성이 약했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왕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1636년 12월 초 조선은 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가 이미 10만 대군을 이끌고 출발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그 끝에는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36년 12월 9일 새벽 청군이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추위로 강물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청군은 단 하루 만에 얼음 위를 건넜습니다. 말발굽 소리만이 하얀 얼음판 위를 울렸습니다. 12월 10일 이후 의주성이 함락되고 평양성이 포위된 후 황주를 통과했습니다. 청군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청군의 기병은 하루에 100리를 달렸습니다. 그들은 홍위포라는 서양식 대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한 방에 성벽이 무너졌고 조선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12월 13일 밤 한양에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청군이 이미 황해도를 지나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믿지 않았던 신하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조는 급히 어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대전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신하들은 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상헌이 외쳤습니다. 전하, 강화도로 피신하셔야 하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 이서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이 이미 막혔을 것이옵니다.
남한산성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손을 떨며 물을 마셨습니다. 왕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청군이 개성을 넘어 한양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향한다. 12월 14일 새벽 인조는 서둘러 궁궐을 나섰습니다. 왕비와 세자빈,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리고 주요 신하들이 함께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아침, 한양의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떠난다는 소식에 불안해했습니다. 남한산성까지는 30리 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반나절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그날은 온종일 걸렸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인조 일행은 남한산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청군은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조선의 수도는 단 6일 만에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2월 15일 아침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방이 청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청군이 성 아래 진을 치고 있었고 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인조는 성벽에 섰습니다. 멀리 한양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청군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성 안의 상황은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군사는 1만 3천 명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훈련된 병사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군량은 51치도 채 되지 않았고 화약과 화살도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추위였습니다. 1636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남한산성은 해발 500m 높이에 있어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성 안에는 난방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고 병사들은 얼어붙은 땅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몸을 녹일 불조차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껴안고 잠을 청했지만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인조는 성 안의 행궁에 머물렀지만 그곳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이 얇아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난로를 피워도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2월 20일 청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군은 홍위포로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거대한 포탄이 성벽에 떨어질 때마다 돌이 튀었고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조선군도 활과 조총으로 응사했지만 청군의 화력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성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청군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소현세자가 아버지 인조를 찾아왔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나가 싸우겠나이다. 인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세자, 넌 이곳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지옥은 아직 바닥을 드러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637년 1월이 되었습니다. 군량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배급량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끼를 먹었지만 1월이 되자 하루 1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밥이 아니었습니다. 좁쌀과 보리를 섞은 죽이 고작이었고 때로는 그것조차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젊은 병사들도 기력을 잃어갔고 싸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성벽을 넘어 도망치려 했지만 청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은 더 참혹했습니다. 성 안으로 피신한 백성들은 수천 명이었지만 그들에게 돌아갈 식량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풀뿌리를 캐서 삶아 먹었습니다. 죽은 말의 고기까지 나눠 먹었습니다.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1월 중순이 되자 기온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동상에 걸렸고 밤새 불을 피울 나무도 부족했습니다. 실록을 살펴보면 추위가 뼈에 사무쳐 병사들이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시신은 얼어붙어 묻을 수 없었고 성벽 모퉁이에 쌓여갔습니다. 성 안은 점점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조정 내부에서는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어전회의가 열릴 때마다 신하들은 대립했습니다. 예조판서 김상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끝까지 버텨야 하옵니다. 명나라 원군이 반드시 올 것이옵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대명의 은혜를 저버리는 역적이 되옵니다. 하지만 좌의정 최명길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대로는 모두 죽사옵니다. 백성이 날마다 쓰러지고 있사옵니다. 항복해야 하옵니다. 척화파와 주화파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척화파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화파는 백성의 목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인조는 두 신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1월 20일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이자성의 반란으로 자신들을 지키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조는 혼자 성벽 위에 섰습니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 한양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청군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작은 성 안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조는 단 한마디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1월 22일 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량은 바닥났고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굶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인조는 좌의정 최명길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47일간의 고통으로 헬쑥해져 있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경의 말이 옳았소. 짐이 항복하겠소. 최명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왕의 결정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청에 사신을 보내시오. 짐이 항복하겠다고 전하시오. 1월 23일 조선의 사신이 청군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사신을 맞이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왕이 직접 나와 신하의 예를 행하라. 삼괴 구고두례를 행하고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라. 사신은 돌아와 인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인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하의 예, 삼괴 구고두례. 그것은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조판서 김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차라리 이 성에서 죽사옵소서. 왕이 무릎을 꿇는다면 조선은 끝이 옵니다. 하지만 최명길은 반대했습니다. 전하, 살아야 하옵니다. 살아서 다시 일어서야 하옵니다.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조선은 진짜로 끝이 옵니다. 인조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백성의 목숨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인조는 소현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짐이 내일 삼전도로 간다. 그리고 너도 청으로 가야 한다. 소현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바마마, 미안하구나. 짐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구나. 인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바마마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그날 밤 인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삼전도로 가서 청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모든 것을 덮었지만 그의 마음까지는 덮을 수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인조는 청의 요구대로 청의 복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조선왕의 골룡포가 아닌 청나라 신하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인조는 더 이상 조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의 신하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인조의 손은 떨렸습니다. 내관이 옷을 입혀주었지만 그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침 8시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섰습니다.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모두 청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곧 청으로 끌려갈 인질이었습니다. 성문을 나서는 순간 성 안의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 올라 왕을 바라보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인조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걸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삼전도는 지금의 송파구 근처였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인조에게는 끝없이 긴 길이었습니다. 그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랐지만 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명나라를 떠받들었고 청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는 왕의 위엄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라를 지키지 못한 군주의 무거운 그림자만이 따라다녔습니다. 길을 따라 수많은 청군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왕을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조선 왕이 청의 옷을 입고 걸어오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인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신하들도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조판서 김상헌은 눈물을 흘리며 걸었고 좌의정 최명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드디어 삼전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청태종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그 아래 멀리 인조가 무릎 꿇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청군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선의 왕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오전 10시
항복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황제의 골룡포를 입고 있었고 당당한 표정으로 조선의 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조는 멀리 아래쪽에 섰습니다. 그와 청태종 사이의 거리는 50m도 넘었습니다. 그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자와 신하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인조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의 예부 상서가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조선 국왕, 청 황제 폐하께 삼괴 구고 두례를 행하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인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땅에 닿았습니다. 눈 덮인 땅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인조는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한 번. 청군이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인조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이마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두 번. 세 번. 세 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괴구고두례. 그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드리는 극존칭의 예였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나라 앞에서 신하의 예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4번, 5번, 6번. 인조의 이마는 차가운 땅에 계속 닿았습니다. 이마가 시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7번, 8번. 소현세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9번. 마침내 9번째 절이 끝났습니다. 인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조선 신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예조판서 김상헌은 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좌의정 최명길은 땅을 쳤습니다. 어떤 신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곡했습니다. 조선의 하늘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청태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에서 내려와 인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조선은 청의 신하국이다. 너희는 대청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항복의식은 3시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인조는 청태종에게 공물 목록을 바쳤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청에 끌려가기로 했습니다. 대신들의 자제 수십 명도 함께 끌려가야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의식이 끝났습니다. 인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부축했지만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바마마. 인조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하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헤어져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항복이 끝난 후 청은 조선의 가혹한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첫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왕자들과 대신들의 자제 수십 명을 인질로 청에 보내야 했습니다. 왕자들은 그날 바로 청군과 함께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신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조공을 대폭 늘렸습니다. 금 100냥, 은 1000냥, 비단 만필, 소 1만 마리 등 막대한 양의 물자를 해마다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셋째, 명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명나라를 섬길 수 없었고 오직 청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대부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넷째, 청군이 조선 영토 내를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게 허락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월 3일, 인조는 남한산성을 거쳐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47일 만에 돌아온 궁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궁녀들도 내관들도 대부분 도망쳤거나 죽었습니다. 인조는 그날 밤 혼자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나라를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삼전도에 서 있었고 청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조선 백성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평생 명나라를 떠받들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청의 신하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어떤 이들은 치욕을 씻기 위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지식인층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청을 오랑캐로 규정하고 북벌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청을 무너뜨리고 치욕을 씻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청은 삼전도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대청왕 제공덕비라는 이름의 비석이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조선이 청에 항복했다는 내용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치욕의 기록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인조는 그 후 13년을 더 살았지만 삼전도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645년 소현세자가 청에서 돌아왔지만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조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1649년 인조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을 살펴보면 그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삼전도 항복은 단지 인조 한 사람의 무릎 꿇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조선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북벌론은 조선 후기 내내 지식인들의 화두가 되었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선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리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삼전도의 치욕은 조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에서 무너진 것은 한 왕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인조를 수만의 청군이 지켜보며 비웃었고 조선의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이 현실 외교와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만든 중요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승리만큼이나 패배의 기록도 기억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인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나라를 지키지 못한 군주였을까요? 백성을 살리려 한 고뇌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혀진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복원하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